소액 투자 실행입니다. 1,000원 투자부터도 가능하니 소수점 주식 거래. 무작정 남들은 수억 보는데 나는 뭐래도 늦었어 라고 생각하면 평생 1억은커녕 요즘 1억이라는 돈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인터넷에 보면 쟤는 몇 억 벌었네.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얼마 벌었네? 나랑은 다른 얘기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1,000원만 있어도 우량주 소수점 거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 애플, 2,000원어치 테슬라 이렇게 사보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보면서 자유롭게 투자 감각이라는 걸 익히게 됩니다. 이게 쌓여서 한 달, 두 달 뒤에는 나도 돈을 굴릴 수 있겠구나. 자, 1억이라는 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TV나 인터넷에서는 요즘 건물 투자, 주식 같은 억 단위의 이야기가 너무 흔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1억은 작은 돈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무려 8년 4개월, 2033년까지 돈을 모아야 1억이 됩니다. 와,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인가? 라고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령액으로 월급을 250만 원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월세나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 쓰고 남은 돈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8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걸 단순하게 연 단위로 잘라보면 사회초년생, 거의 저축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자꾸 얘는 몇 억 벌었네, SNS나 인스타에 보면 저 친구는 시세 차익으로 건물을 샀다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요. 그러니 1억 정도쯤이야 금방 모으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내 통장을 보면 늘 반강제로 다이어트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용돈이 들어와도, 급여가 들어와도 카드값에 이자값에 금세 빠져나가고 월급날 잠깐 살이 붙었다가 말라버리는 이런 악순환,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이 왜 이렇게 큰 돈이었지? 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1억을 현실적으로 모을 수가 있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을 모은 뒤에 그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캐시 플로우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가 바로 1억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왜 통장은 항상 텅장이 되는 걸까요? 텅텅. 왜 매달 저축하려고 결심했다가도 한두 번 충동 구매가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살펴볼 테니 끝까지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모바일과 SNS가 너무나도 발전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8%라고 합니다. 게다가 SNS나 유튜브, 쇼핑, 화려한 영상들과 예쁜 물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죠. 커피나 쇼핑, 배달 음식 언제든 어디서든 단 몇 번의 터치로 결제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현금을 지불할 때 돈을 꺼내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걸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가락 2번만 움직이면 결제가 끝나고 지문 한 번만 눌러도 결제가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쓴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통장 잔고는 이렇게 없지? 라고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조차가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금융경제생활 과정이 신설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은 분명 우리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라는 말처럼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은 다른 이야기지 하고 포기하면 정말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절약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이고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필요한 타이밍의 문제이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모을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돈을 모으기가 힘든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돈 쓰는 환경과 금융교육의 부재, 소비는 다양해지고 소득은 단순합니다. 월급 혹은 알바비, 용돈 같은 소득 창구는 한정적이죠. 반면에 우리가 쓰고 먹는 거, 입는 거, 전기세, 통신 관리비,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구독, 무신사나 쿠팡, 쇼핑, 배달 음식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돈은 끊임없이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제는 지문인식 한 번이면 끝이니 지출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쪼개서 분산 운용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걸 미리 배웠다면 지금처럼 통장 다이어트가 되는 걸 방치하진 않았을 겁니다. 흑수저냐 금수저냐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습관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들였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머니 해결사 정 대표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거기에서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분산 투자를 못해서 결국 10년, 20년 내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돈이 안 모이고 빚이 늘어나는 경우, 본인이 보상받을 걸 준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월급은 소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저축을 그 값이 소비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월급 마이너스 소비, 이 저축이 아니라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 20만 원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저축과 투자로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180만 원은 실질적인 소비 한도로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끝없이 써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 100만 원 저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가 목표와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이 돈을 모으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10년 뒤에 5억 거창한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금방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처럼 소액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첫 주에는 3,000원, 다음 주에는 6,000원, 그리고 조금 늘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몇십만 원이 쌓였네 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1,000원만 있어도 우량주 소수점 거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어치 애플, 2,000원어치 테슬라 이렇게 사보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보면서 자유롭게 투자 감각이라는 걸 익히게 됩니다. 이게 쌓여서 한 달, 두 달 뒤에는 나도 돈을 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함께 줄이는 걸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가계 앱이나 엑셀을 활용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항목을 얼마나 쓰고 꼼꼼히 기록해 보는 겁니다. 배달비가 10만 원, 의류 쇼핑이 15만 원, OTT 구독이 3만 원 등 이런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그냥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반면에 주거비나 의료비, 교통비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지출은 다른 지원 제도, 서울시의 기부 동행카드, K패스 환급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건 아껴도 되는 소비와 절대 필요한 소비를 구분하는 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라는 친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젊으니까 하면서 매달 주말마다 술자리, 여행, 쇼핑 등으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거의 다 써버리게 되는 경우 통장에는 늘 10만 원 아래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지나도 돈은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B라는 친구의 소득은 A라는 친구와 소득이 비슷하지만 먼저 10에서 20% 정도를 저축으로 떼어놓고 주말에 추가 알바로 부업도 뛰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0원의 소수점 투자부터 시작해서 적금이라든지 소소한 재미를 붙여가면서 3년이 지나는 시점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5년에서 8년 뒤에는 1억이 보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만난 후배가 있었는데요. 1,000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말로는 소액이지만 일단 시작하니까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식의 시세를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소득의 10% 이상을 계속 모으다 보니 1년 뒤엔 꽤 괜찮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굴릴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무작정 남들은 수억 버는데 나는 뭐래도 늦었어 라고 생각하면 평생 1억은커녕 1,000만 원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을 200이든 250이든 한 10% 정도 떼어서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이런 투자하는 습관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아껴라 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지금부터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돈이 적던 많던 지금 시드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몇 억 벌었다고 해서 한숨 쉬거나 나랑은 다른 세계야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종잣돈을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종잣돈이 쌓이다 보면 언젠간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 이걸 넘어갈 기회를 주거든요. 부모님이 유복하지 않아도 사회초년생이어도 앞으로 평생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결국 나의 첫걸음, 습관, 실행력이 바뀌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출 분류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꼭 필요한 지출, 줄일 수 있는 지출,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고요. 배달과 쇼핑 등이 바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저축하고 다음 소비를 하는 겁니다. 자, 월급이나 소득이 들어오면 최소 10% 정도는 저축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단 자동이체를 꼭 걸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쓸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액 투자 실행입니다. 1,000원 투자부터도 가능하니 소수점 주식거래, 적립식 펀드, 26주 저축, 이런 작은 재미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내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뭔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이런 모임과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럼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지지도 해주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도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는 커뮤니티 참여. 돈이 여유가 있으면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사기가 많으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소액 임차 투자로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케이스의 사기들이 굉장히 많으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정말 찐으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그림을 창출해내게 된다면 그만큼 값진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장기적으로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 모이면 부동산, 소액 투자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주식 배당이라든지 작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플랜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든지 뭔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런 강의도 내가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오늘 1억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큰지, 왜 내 통장은 통장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1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생갱생, 제가 따로 채널 운영하는 머니해결사 정 대표 팀에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회초년생,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빠르게 모으고 단계별 성장하는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 그림을 많이 짜드리고, 뭔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금융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테크트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나는 힘들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손 놓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바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년이나 5년 뒤에 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시작이 힘들지 시작하기만 하면 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언제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 만들면 야 뭐 돈을 인증해봐라, 너 얼마나 돈 있길래 그러니, 너 10억이라도 있니, 1억이라도 있니,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돈 많진 않고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경영 컨설팅 회사, 나름 우리나라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가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테크트리, 로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10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린 어느 날 문득 1억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해버리고 내가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